자, 당당하게 AI 시대를 준비할 우리 멋진 시니어 여러분. 저랑 같이 몸값 제대로 한번 올려보실래요? 코세라에는 무려 10,000개가 넘는 코스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시니어들이 기초를 다지기 위해 꼭 필요한 탑 4코스만 딱 뽑아서 수료증도 받고 몸값도 올려볼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미국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는 AI 연계 일자리까지 당당하게 잡아보자는 게 저 로즈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오늘은 구글에서 운영하는 세계적인 교육 플랫폼 콜세라에 있는 인공지능 기초 강의 Introduction to Generative AI 생성형 AI 입문 코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먼저 싹 듣고 핵심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왜냐고요? 직접 들어보니까 그동안 안개 속처럼 뿌옇게만 보이던 AI가 아주 명확하게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코스가 참 좋은 게 7일 동안 무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부담 없이 일단 들어보고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 들어봤어요. 게다가 끝까지 공부를 마치면 구글이 공인하는 멋진 수료증 배지까지 주더라고요. 한국어 번역도 아주 매끄럽게 잘 되어 있어서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이 코스는 한국에 계신 분들도 들으실 수 있더라고요. 초보자용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정말 엄청나게 알차고 단단합니다. 아, 참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구글 영업사원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강의 내용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 나 같은 시니어분들이 들었을 때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인공지능 제미나이와 머리를 맞대고 특별한 꿀팁들을 대본 속에 아주 가득가득 담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이게 그거였구나 하실 겁니다. 혹시 지금 아유, 내 나이에 무슨 인공지능이야 하고 영상 나가려고 하셨던 분들 계시죠?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지금 나가시면 진짜 손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로스가 준비한 AI 특강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모듈, Generative 생성형 AI란 인공지능엔 두 종류가 있답니다. 생성형 AI와 비생성형 AI, 그 차이를 먼저 알아보죠. 생성형 AI는 Generative AI라고 하죠. 사람처럼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는 AI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에 대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답하거나 그림, 음악, 동영상 같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죠. 이 친구는 아주 똑똑한 예술가나 작가 같습니다. 내가 바다를 주제로 멋진 시 한 편 써줘 하고 부탁하면 세상에 없던 아름다운 글을 뚝딱 지어내거든요. 반면에 비생성형 AI, Non-Generative AI는 숫자나 분류, 결과처럼 정해진 답을 내놓는 AI입니다. 이 녀석은 감별사나 예측과 같아요. 이 메일을 보고 이건 스팸 메일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딱 정해진 답만 골라내거나 내일 비가 올 확률을 숫자로 맞추는 일을 잘 하죠. 생성형 AI의 기본 작동 원리는 데이터 학습과 패턴 생성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생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량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같은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로 딥러닝이라는 머신러닝 기술이 사용되며 신경망 모델이 복잡한 데이터 관계를 학습합니다. AI는 이 데이터를 통해 패턴과 규칙을 이해하고 기억한 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문장을 생성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성형 AI가 기존 데이터를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패턴을 조합해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로즈의 팁 들어갑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글쓰기 실시간 트렌드, 자연스러운 문장 다듬기까지 척척해주는 똑똑한 대화형 AI입니다. 노트북 LM, 이거는 내 자료를 넣어두면 거짓말 없이 정확하게
요약 분석해주는 나만의 지식 노트 AI입니다. 브루, 이거는 대본만 넣으면 AI 목소리와 자막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영상 제작 AI입니다. 달리, 말로 설명하면 이미지를 멋지게 그려주는 그림 생성 AI입니다. 수노, 원하는 분위기를 말하면 가사와 노래까지 1분 만에 뚝딱 만드는 음악 생성 AI입니다. 참 여러 가지 많죠? 잠깐만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원본 강의, 나도 당장 들어가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시면 댓글창에 가보세요. 코세라 링크를 찍어 놓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혹시 로그인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을 위해 지난번 제가 만든 실전편 유튜브 영상 링크도 같이 걸어뒀으니 걱정 마시고 참고하세요. 자, 우리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계가 공부하는 법 머신러닝 학교로 떠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듈, 기계가 공부하는 법. 그걸 머신러닝과 딥러닝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수학 시간에 y는 fx라는 식 본 적 있죠? 이름은 좀 낯설지만 사실 이건 마법의 요술 상자 같은 거예요. x는 상자에 넣는 재료, 즉 문제고요. y는 상자에서 나오는 멋진 결과물, 정답이에요. 가운데 있는 f는 재료를 결과물로 바꿔주는 비밀 규칙이랍니다. 옛날 컴퓨터는 이 요술 상자의 규칙 f를 사람이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다 만들어서 넣어주어야 했어요. 그런데 요즘 머신러닝, 기계학습은 완전히 달라요. 기계한테 엄청나게 많은 문제 X와 정답 Y를 그냥 통째로 던져주는 거예요. 자,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4가 나오고 3을 넣으면 6이 나온단다. 이렇게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눈을 번쩍이고 스스로 공부해서 아하, 들어온 숫자에 2를 곱하는 게 이 상자의 비밀 규칙 F구나 하고 알아서 규칙을 찾아내요. 그렇게 스스로 규칙을 깨우친 똑똑한 상자에다가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기분 좋은 봄날에 대한 시를 써줘 하고 재료 S를 넣었더니 상자가 알아서 멋진 Y를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머신러닝, 기계학습 학교에는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반이 있어요. 이번 구글 코스에서는 두 가지만 언급하지만 우리 시니어 AI 아미들을 위해서 제가 나머지 하나까지 따로 채워 넣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지도 학습반, Supervised Learning. 이거는 문제와 정답지를 같이 주는 거예요. 자, 이건 작년에 강남 아파트가 팔린 가격 데이터야. 이걸 보고 내년 가격을 예측해봐 하고 정답 라벨을 주는 공부법이죠. 두 번째, 비지도 학습반, Unsupervised Learning Class. 정답지 없이 그냥 데이터만 잔뜩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일 사진을 수천 장 주면 지가 알아서 얘네는 빨갛고 둥그니까 사과 종류 같고 얘네는 길쭉하고 노라니까 바나나 종류 같네 하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내는 이거를 클러스팅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공부법입니다. 세 번째, 강화 학습반, Reinforcement Learning Class. 구글 코스에서는 안 다루지만 아주 중요한 반이에요.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게 하는 반입니다. 아무런 정답도 알려주지 않는 대신 일단 행동하게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이나 벌을 줍니다. 기계에 상과 벌을 준다. 좀 이상하시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아지 훈련하는 거를 비유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귀여운 강아지한테 앉아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하나요?
강아지한테 글씨를 보여주거나 정답 책을 읽어주지는 않죠. 처음엔 강아지가 주인이 앉아라고 했을 때 멍멍 짖기도 하고 꼬리를 흔들기도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엉덩이를 바닥에 쓱 붙이고 앉았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하죠?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맛있는 간식 보상을 주죠. 강아지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어라? 내가 엉덩이를 바닥에 붙였더니 맛있는 게 나오네? 반대로 주인의 소중한 신발을 물어 뜯으면 간식을 안 주거나 혼을 내죠.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 강아지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하, 신발을 뜯지 않고 주인이 말할 때 앉아야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구나. 컴퓨터한테도 똑같이 하는 게 바로 이 강화학습이에요. 잘하면 점수를 주고 잘못하면 점수를 깎아버립니다. 그러면 AI가 최고 점수를 받기 위해 수백만 번 혼자 부딪히고 연습하면서 최고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요. 바둑의 알파고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바로 이 강화학습반 출신이랍니다. 그럼 요즘 난리인 딥러닝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이라는 커다란 학교 안에 있는 특수 영재반 같은 개념이랍니다. 수학식으로 보면 딥러닝이 머신러닝에 쏙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 비지도, 강화 학습을 할 때 인간의 뇌세포, 신경망을 흉내낸 아주 깊고 복잡한 요술 상자를 사용해서 공부하자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인공지능이 공부하면서 자꾸 틀리는 오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이 기술을 쓰는데 요즘 우리가 감탄하는 생성형 AI도 결국 이 딥러닝이라는 깊고 깊은 학습법을 통해 탄생한 막내 자식 같은 존재랍니다. 자, 로즈의 팁 나갑니다. 기계가 틀린 정답을 계속 고쳐 나가며 진짜 사람처럼 깊게 공부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양궁 선수가 되는 과정과 똑같답니다. 자, 1단계 화살 쏘기. 인공지능 상자에 문제 X를 넣으면 일단 기계가 나름대로 짐작해서 정답을 툭 내놓습니다. 마치 관역에 화살을 휙 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진짜 정답과 기계가 낸 답을 비교해요. 어라, 정답은 10점 정중앙인데 화살이 오른쪽으로 5cm 벗어났네 하는 이 차이를 오차라고 합니다. 3단계, 다음엔 왼쪽으로 조금 더 조준해서 쏴야겠다 하고 기계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상자 속 내부 부품 파라미터들을 스스로 조금씩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네 번째 단계, 이 화살 쏘기와 자세 고치기를 수백만 번 넘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화살이 10점 정중앙에 콕콕 박힐 때까지, 즉 오차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해서 완벽해지는 거, 이게 바로 딥러닝이 똑똑해지는 비밀이랍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아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었죠. 지도학습은 정답 책을 주고 외우게 하는 공부 방법이고요. 비지도학습은 정답 없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게 하는 공부고요. 강화학습은 게임처럼 상과 벌을 주며 최고 점수를 따게 하는 공부, 이렇게 딱 정리하셔서 머리에 두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모듈, AI의 두뇌인 트랜스포머와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강의예요. 이 강의에서는 생성형 AI 핵심 두뇌인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 배웁니다. 트랜스포머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코더, 우리가 하는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요약하는 귀 역할을 해요. 이해하는 부분이죠. 디코더, 그 뜻을 바탕으로 멋진 대답을 만들어내는 입 역할, 생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똑똑한 인공지능도 가끔 헛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학습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잘 모르는 게 나오면 아는 척하면서 그럴싸한 거짓말을 지어내는데 이거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불러요.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바로 이 네 가지 때문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부족해서요. 모델이 충분한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는 노이즈나 더리 데이터, 품질이 낮거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 또는 불충분한 컨텍스트 제공 때문에 입력에 필요한 배경 정보나 문맥이 부족할 때요. 또는 제약 조건이 부족할 때, 모델이 생성할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일 경우는 여러 개의 AI한테 같은 질문을 해서 크로스 체크를 꼭 합니다. 그리고 근거 소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면 이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한 우리가 그 명령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 설계 방법은 첫 번째,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출력에 대해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한 명확한 요청을 이제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컨텍스트를 넣어줘야 돼요.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 배경, 이런 정보 아니면 예시를 여러 개를 넣어줄수록 그 AI가 우리가 원하는 거를 더 잘 이해를 하게 돼서 확실한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제약 조건 설정. 그거는 출력 형식이나 내용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합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는 어떤 요건 조항이 있으면 그거를 분명히 예를 들어서 존댓말을 사용해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거는 빼줘 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단계별 요청도 참 중요해요. 복잡한 작업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줘 하면은 그냥 뭉뚱그려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한 개씩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 생성형 AI가 머릿속에 백과사전을 통째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온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트랜스포머의 본질은 앞 단어들을 보고 다음에 올 가장 어울리는 확률이 높은 단어가 무엇일까를 수학적으로 끊임없이 계산하는 게임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AI에게 문장을 쓰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그러면 다음에 확률적으로 가장 높게 연결될 단어인 서울입니다를 찾아내서 보여주는 방식이죠. 문제는 학습한 적이 없거나 잘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이 트랜스포머는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문맥상 그럴듯해 보이는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조합해낸다는 점입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문장 자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완성해버리니까 사람 눈에는 할루시네이션, 환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AI는 지식을 기억하는 천재가 아니라 문맥을 파악해서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이어붙이는 확률의 마법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가 거짓말을 못하도록 프롬프트로 꽉 잡아주는 통제 기술이 우리 시니어들한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공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처리하는 4대 AI 모델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속으로 이 많은 걸 다 알아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사실 AI 조금 사용하시다 보면 더 잘 만들 수 있는 건 없나 하고 찾게 되실 거예요. 마치 비행기 일반석 타다가 비즈니스석 한번 타보면 느끼는 그런 마음 아시죠? 그래서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냉장고는 그냥 음식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별별 기능이 다 있잖아요. AI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번역과 요약 기능이 탁월한 지능형 냉장고입니다. 제가 냉장고 문에 대고 영어로 된 요리책을 슬쩍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한국어로 딱 번역해서 알려주는 기특한 녀석이에요. 두꺼운 건강서적을 가져다 대도 핵심만 딱 요약해서 메모지에 적어주죠. 실제 얘네들의 이름은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의 챗 GPT, 엔트로픽의 클라우드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똑똑한 비서 노릇을 톡톡히 해낼 모델들이에요. 두 번째 모델은 말로 하면 요리를 그려내는 예술가 냉장고예요. 이건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냉장고 앞에서 파란 하늘 아래 초록 잔디밭에서 가족들이 소풍 즐기는 그림 하나 그려줘 라고 말만 하면 냉장고 화면에 세상에 없던 멋진 그림이 뚝딱 그려져 나옵니다. 실제 이름은요, 달리, 미드저니 같은 친구들입니다. 사실 제가 이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 이걸 다 사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 모델은 재료 설명만 하면 영화를 찍어내는 동영상 냉장고입니다. 그림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글자 몇 줄만 딱 입력하면 눈앞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영화 같은 영상이나 입체적인 3D 물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얘네들 이름은요, 요즘 핫한 소라 같은 모델이죠. 아마 우리 아미분들 중에서 머지않아 영화 감독이 나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모델은 집안일 전체를 도와주는 도맡아 하는 AI 에이전트 냉장고입니다. 이 녀석은 그냥 냉장고가 아니라 집사예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 중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것들 골라서 요리법 좀 알려주고 부족한 우유는 인터넷으로 자동 주문해줘 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웹사이트를 뒤지고 주문까지 마칩니다. 실제 얘네들 이름은 구글의 구글 비즈나 최신 AI 에이전트 기능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 깐에는 힘을 다 들여서 비유를 한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혹시 AI 훨씬 친근하게 느껴지시지 않는가요? 자, 이제 반은 왔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네 번째 모듈, 만능 체력 파운데이션 모델과 미세 조정을 하는 파인 튜닝에 대해서 알아봐요. 파운데이션 모델 생성형 AI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건물로 말하면 인테리어만 빼고 다 지어진 빌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 있는 수백만 권의 책을 통째로 읽어서 세상의 모든 언어, 과학, 역사, 철학을 다 꿰고 있는 똑똑한 만능 박사, 대학원생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온 세상 지식을 다 읽어서 기초 체력을 엄청나게 키워놓은 만능 천재 AI죠. 그런데 실제 우리 회사 업무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 들어갑니다. 이 똑똑한 대학원생을 우리 회사에 입사시킨 뒤 우리 회사의 30년치 전문 데이터야. 이것만 딱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공부해봐 하고 특수 전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기본 머리가 원체 좋은 친구라 전문 자료를 조금만 보여줘도 금방 베테랑 수석 전문가 AI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 결론은 처음부터 AI를 새로 만드는 건 돈과 기술이 너무 많이 드니 미리 세상 모든 지식을 배워둔 거대한 놈, 파운데이션 모델을 한 마리 데려와서 내가 필요한 공부만 살짝 더 시켜서 파인 튜닝, 똑똑하게 써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글만 쓰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로 그림도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고
3D 입체 장난감 도면까지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탄탄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만능 뼈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5번째 모듈, 컴퓨터 코딩도 척척 하는 구글의 보물창고. 마지막으로 이 AI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이라는 코드도 척척 짜줍니다. 파이썬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표준처럼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문법이 영어처럼 쉬우면서도 전 세계의 강력한 AI 전용 도구들을 모두 품고 있어서 인공지능을 하려면 무조건 거쳐가야 하는 마법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을 활용하면 앞으로 우리 시니어분들도 놀라운 미래 예측들을 직접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부동산 가격 및 트렌드 예측, 특정 지역의 지난 20년치 매매가, 학군, 지하철 개통 여부, 인구 변화 데이터를 파이썬에 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썬이 수학적 프로그램 그래프로 미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해 줍니다. 아니면 건강 및 생체 나이 예측도 할 수 있어요. 매일 먹는 영양 성분, 걸음수, 수면 시간 데이터를 파이썬 건강 모델에 대입하면 지금처럼 식단 관리를 하면 5년 뒤 내 혈관 건강 점수는 어떻게 될까? 같은 미래 건강 수치를 데이터로 예측해 줍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머리에 넣으셨으니 본 코스를 들으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어서 제가 제미나이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 본 질문지가 있어요. 재미삼아 갖지 마시고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럼 내가 얼만큼 이해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총 10문제를 준비했고 문제와 정답과 상세한 해설은 댓글창에 올려두었으니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댓글창에서 만나요. 안녕.